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예일여자고등학교 기말고사 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만한 두 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출제 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분석해보면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2의 명제부터 무리함수 끝까지였고요.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3문항, 단답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주관식 7문항, 총 20문항이 각각의 배점이 58점, 42점, 총합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근의 타 학교와 비교를 해보자면 출제된 범위는 인근 학교들이 대부분 명제부터 무리함수까지가 범위인 듯하고, 다만 이제 출제된 문항수가 예일여고의 경우에는 인근 타학교와 비교하면 문항수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타학교들은 대부분 23문항 또는 24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예일여고는 전체 문항수가 20문항으로 문항수는 적으나 단답형 문제는 쉽지만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높고 객관식 마지막 문항들이 고난도인 형태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말고사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난 2학기 중간고사 예일여고 기출과 비교해봐도 또는 1학기의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지와 비교해봐도 전체 문항의 난이도는 다소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학기 때와 비교해서 2학기 때의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우리 학생들이 부교재를 아무래도 좀 기본서로 보다 보니 익숙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 둘째는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았지만 변형 출제된 문항들이 고난도인 문항들이 많았고, 그 고난도인 문항에서 숫자를 바꾸어 출제하면서 계산이 조금 더 오히려 복잡해진 경우들이 한 두세 문항 정도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내에 그 문제들을 모두 정확하게 풀이하기가 어려울 만큼 좀 부교재 반영이 많이 되었어도 어렵게 반영되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어려운 문항의 반영이 쌤 생각엔 2문항 정도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부교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교재에도 덜어 수록되어 있는 문항들이 좀 많기도 하고, 서술형 문항이 특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부교재를 기본서로 적어도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풀이 과정을 좀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모든 문항이 좀 익숙한 문제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나 1학기 때에는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아도 어렵게 반영되거나 부교재 반영 비율이 낮고 부교재에 있지 않은 생소한 문항이 출제되거나 이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다면, 이번 기말고사는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은데 변형 출제된 문항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려운 문항도 한두 문제 정도여서 우리 학생들이 올림포스 고난도 부교재 내에 있는 어려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좀 여러 번 반복하여 완벽히 본인 걸로 좀 잘 소화했다면 익숙한 문항들이 많아 좀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2025학년도 예일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항에 대한 특징 분석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2문항 정도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1번 문항입니다. 부교재에 유사한 문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교재에서는 fx가 주어져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f합성 fx와 x 풀일이 똑같아지는 x의 값의 개수를 구해라 였다면, 지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g합성 fx를 hx라 할 때 h를 2번 합성한 함수와 x가 똑같다를 만족하는 실근을 구하여라 로 계산할 게 조금 많아졌긴 하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fx, gx가 1차식들로 이루어진 함수일 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좀 전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이해볼게요. 자, fx랑 gx의 식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원본에는 그래프도 주어져 있는데, 쌤이 PPT 만들 때는 그림까지 떼오자니 너무 화면이 넘어가서 쌤은 그림은 떼오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릴게요. fx와 gx의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fx부터 그려보겠습니다.
fx는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일 때랑 2와 4 사이일 때에 따라 식이 다르고 0과 2 사이 x범위에서는 0,0부터 2,4까지를 지나가는 올라가는 직선이다가 2부터 4 사이 x범위에서는 2,4부터 4,0까지를 지나가는 내려가는 직선이네요. 무시해주세요. 자, 이게 fx고요. gx는 밑에 나란하게 그릴게요.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일 때랑 x의 범위가 2와 4 사이일 때 따라 식이 다르죠. 0과 2 사이 x범위에서는 0,0부터 2,3까지를 지나가는 올라가는 직선이다가 2와 4 사이 x범위에서는 2,3부터 4,4까지를 지나가는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직선 입니다. 그죠? 자, 먼저 hx의 그래프부터 그려야 요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 x의 개수를 좌변식과 우변식의 교점의 개수로 찾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hx부터 그려볼 건데 hx는 식을 정확하게 구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의 빠른 방법을 소개하면서 요 방정식을 풀이하는 빠른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뭔 소리냐면 일단 hx는 g 합성 fx로 gx의 x의 자리에 fx를 통으로 대입한 합성 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gx는 대입한 x의 값이 0 이상 2 미만이면 x의 값의 2분의 3배, x의 값이 2 이상 4 이하이면 x의 값의 2분의 1배하고 플러스 2를 하는 값이기 때문에 gx 안에 fx를 통으로 대입하면 hx의 함수의 식은 2분의 3 fx거나 2분의 1 fx 플러스 2거나 둘 중 하나겠죠? gx의 x의 자리에 fx를 통으로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위의 식이고 언제 아래 식이냐면 fx 대입한 값이 0 이상 2 미만이면 위이고 대입한 값인 fx의 값이 2 이상 4 이하이면 아래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gx의 x의 자리에 fx를 통으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hx의 식은 위 또는 아래인데 언제 위고 언제 아래냐면 f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fx가 2 이상 4 이하일 때 위 또는 아래인 거죠. 그럼 fx가 0 이상 2 미만이라는 거랑 fx가 2 이상 4 이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면 되는데 fx의 값이, 함수의 값이 0 이상 2 미만, 2 이상 4 이하라는 얘기는 fx의 그래프가 가로선 0과 가로선 2 사이 또는 fx 그래프가 가로선 2와 가로선 4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함수의 값은 y값이니까요. y는 0, y는 2, y는 4는 가로선인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에 가로선 0과 가로선 2와 가로선 4를 그었고 fx의 그래프가 가로선 0과 가로선 2 사이에 있는 범위는 이 노란색 부분과 색깔이 잘 구분되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 파란색 부분 두 가지겠죠? 노란색 그래프의 오른쪽 끝점의 x좌표값이 1이고 파란색 그래프의 왼쪽 끝점의 x좌표값이 3이라는 거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선들이고 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fx가 0 이상 2 미만이 되는 x값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거나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거나 그때에는 fx의 식의 2분의 3배를 하는데 노란색 부분에서는 fx가 2x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fx가 마이x 풀 8이겠죠? 그러니 fx가 0 이상 2 미만이 될 때의 x값의 범위는 노란색 부분의 x범위인 0 이상 1 미만, 파란색 범위의 x범위인 3초가 4 이하일 때인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fx의 식의 2분의 3배를 하는 건 똑같지만 노란색 경우에는 fx가 2x, 파란색 경우에는 fx가 마이x 풀 8이란 얘기예요. 즉 노란색 경우일 때 hx의 식은 2분의 3 곱하기 2x, 파란색 경우일 때 hx의 식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x 풀 8이란 얘기죠. 똑같은 이유로 fx가 2 이상 4 이하가 되는 부분은 fx 그래프가 가로선 2와 가로선 4 사이에 있는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이 산 모양 한 가지
가지의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 주황색 범위와 주황색 그래프 부분과 요 보라색 그래프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fx의 식의 2분의 1배하고 플러스 2 할 건 똑같지만 주황색 부분에서는 fx가 2x, 보라색 부분에서는 fx가 -x 풀 8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fx가 2 이상 4 이하가 되는 x범위는 1 이상 2 이하 주황색 범위 또는 2 이상 3 이하. 보라색일 때나 주황색일 때나 fx의 2분의 1배하고 2를 더할 건 똑같지만 주황색 범위일 때는 fx가 2x, 보라색 범위일 때는 fx가 -x 풀 8. 이므로 주황색 경우에 hx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2x 풀 2. 보라색 경우에 hx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x 풀 8 풀 2가 되겠죠? 그럼 식은 완전히 찾았으니 정리만 하고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데 hx, x의 범위가 0과 1 사이, 3과 4 사이, 1과 2 사이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른에 맞춰 중괄호 길게 열고 요 x의 범위부터 차례대로 정렬이라고 하면 이해할까요?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과 4 사이일 때가 차례 정렬이겠죠? 맨 처음에는 노란색의 식 3x, 1과 2 사이일 때는 주황색의 식 x 플러스 2, 2와 3 사이일 때는 보라색의 식 마x 풀 6인가요? 3과 4 사이일 때는 파랑색의 식 마 3x 풀 12 이러겠죠? 합성함수인 hx의 식도 x값의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식들은 결국 다 1차 함수의 식들로 요 양끝값의 범위 내에서의 1차 함수 직선만 그리는 거니까 결국은 양끝값에서의 점을 연결한 선분만 그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할까요, 그 말? 요 위의 식의 맨 위의 식의 x에 1 넣은 값이나 둘째 식의 x에 1 넣은 값이나 3으로 똑같고 둘째 식의 x에 2 넣은 값이나 셋째 식의 x에 2 넣은 값도 4로 똑같고 셋째 식의 x에 3 넣은 값이나 넷째 식의 x에 3 넣은 값도 3으로 똑같고 여서 요 양끝값 경계에서의 함수들의 값이 똑같은 값들이 되어 이 4개의 1차 함수 그래프들은 경계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꺾이거나 달라지긴 하지만 절대로 끊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fx, gx가 선분들로만 이루어진 함수의 식이 1차 함수 식들로만 이루어진 함수일 때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에 경계가 되는 점에서의 함수의 값들만 잘 찍어 선분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뭔 소리냐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hx의 그래프를 식을 보고 정확하게 그리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3과 4 사이, 4와 1 사이 3과 4 사이 함수의 값들은 0과 1 사이 x범위에서는 0,0부터 1,3까지 올라가는 직선이다가 1과 3, 2 사이 x범위에서는 1,3부터 2,4까지 올라가다가 2와 3 사이 x범위에서는 2,4부터 3,3까지 내려왔다가 3과 4 사이 x범위에서는 3,3부터 4,0까지 다시 내려오겠죠. 요게 G합성 F인 G.F라고 있는 거죠. G.F인 H의 그래프입니다. 이해할까요? 결국은 fx의 함수의 값이 0과 2 사이일 때, 2와 4 사이일 때 x의 값인 0, 1, 2, 3, 4의 x의 값을 경계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꺾이거나 달라지긴 하지만 끊어져 있지는 절대로 않기 때문에 1차 함수와 1차 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의 합성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이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만을 찍어 자연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까요? 식을 완벽하게 사실 찾은 다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지만 이제 hx가 x랑 똑같아진 x 찾으세요면 이 hx 그래프에다가 y 는 x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나 보면 끝나지만 h를 또 2번 더 합성
합성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 요 식을 완벽하게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려니 너무너무 계산이 가로선 1, 가로선 2 막 그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 그래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을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이해가 될까? 자, 다시 hx인 g 합성 fx의 그래프는 fx의 값이 0 이상 2 미만일 때랑 2 이상 4 이하일 때라 식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식을 완벽하게 찾은 다음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거듭 말하지만 1차 함수와 1차 함수 합성한 식은 계산하면 결국은 1차 함수 드릴 거기 때문에 양끝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들만 잘 찍은 다음 그걸 연결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선분으로. 그러니 hx의 식을 찾지 말고 h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fx의 함수의 값이 0하고 똑같아진 x값이 0과 4고요. 2랑 똑같아진 x의 값이 1과 3이고요. 4랑 똑같아진 x의 값이 2잖아요. 그죠? 그러니 0, 1, 2, 3, 4 요 4개의 x의 값이 fx의 값이 0 이상 2 미만, 2 이상 4 이하가 달라지는 경계의 x의 값들일 겁니다. 그럼 그 값들에서의 합성함수의 값을 읽고 그 값들을 연결한 선분을 그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fx 그래프에서 말해보면 f0이 0이고 g0도 0이니까 h0의 값도 0이겠죠? hx는 0,0을 지날 겁니다. 1에서는 f1은 2고 g2는 3이니까 h1의 값은 g 합성 f1로 f1이 2니까 g2고 g2가 3이므로 h1은 3, 즉 fx 그래프가 가로선 2랑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에서는 hx의 함수의 값이 3이 될 거예요. 3이 1,3, 3,3을 지나갈 거라는 거죠. 누가? hx가. 그럼 fx가 4랑 똑같아진 x의 값에서는 x의 값이 2일 때 fx가 4고 g4의 값이 또 4니까 h2의 값이 4가 되어서 hx 그래프는 0,0, 1,3, 2,4, 3,3 x가 4일 때도 f4가 0이고 g0은 0이니까 4,0. 요 보라색 4개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연결된 선분을 그리면 된다. 요 그래프가 hx란 얘기예요.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hx의 식을 완벽하게 찾은 다음 그걸 보고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기는 식이 너무 계산도 다 해야 하고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gx의 함수의 값이 달라지는 값이 x의 값이 2와 4일 때니까 fx의 값이 0과 2 사이, 2와 4 사이일 때 경계 x의 값에서 hx의 값이 달라지고 그 값들을 찍어 선분으로 연결하면 된다. 라는 걸 이해하면 hx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할까요? 그래서 이 설명을 토대로 이 좌변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h합성, h합성,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와 y, x의 교점계수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hx를 더 크게 그리고 h합성, h부터 그린 뒤에 h합성, h합성, h를 어떻게 그리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가? 1, 2, 3, 4 1, 2, 3, 4 자, hx는
1,3과 3,3과 2,4와 0,0, 4,0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요게 hx일 때 이제 h 합성 hx를 그려볼 건데 요 그래프요. h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과 4 사이일 때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 h 합성 hx는 hx의 값, h 안에 대입한 h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과 4 사이일 때 따라 합성함수의 값이 달라지고 그래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 말은 hx의 값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라는 말이 이 hx의 그래프가 가로선 0과 가로선 1 사이, 또한 가로선 1과 가로선 2 사이, 또한 가로선 2와 가로선 3 사이, 또한 가로선 3과 가로선 4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식을 정말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식에 요 가로선들과 만나는 교점들의 x좌표에서 값들만 찾아 그걸 선분으로 연결해 그릴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직선들의 합성함수의 식도 직선이라서 요 함수의 값, 함수의 식이 달라지는 경계에서의 값들만 찍어 선분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니까 그럼 이제 each x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요 값과 요 값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0과 4. h0이 0이고 다시 h0도 0이니까 0,0과 4,0을 그대로 지날 겁니다. 누가? 요 빨간색 h 합성 hx가요. 자, 그럼 hx의 그래프가 하얀색의 그래프가 가로선 1과 만나는 교점은 2점과 2점 두 개가 있고 이 두 점에서의 x의 값에서는 얼마인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요 두 x의 값에서는 hx의 값이 1이고 다시 그걸 h에 대입한 h1의 값은 3이니까 요 두 x좌표의 값에서 요 두 x좌표 가로선이 1과 만나는 교점 x좌표의 값에서는 h 합성 hx인 합성함수의 값은 3일 겁니다. 이해할까요? 요 값의 h의 값이 1이고 1의 h의 값이 3이니까 합성함수 값이 3. 그래서 요 두 점의 x좌표에서는 함수값이 3. 그럼 이제 가로선 2랑 만나는 요 두 점의 x좌표에서는 h의 값이 2고 h의 2에서의 함수값이 4니까 하얀색 그래프가 가로선 2랑 만나는 요 두 점의 x좌표에서는 합성함수의 값이 4가 돼요. 요 빨간색 점을 지나가겠죠? 그럼 hx가 가로선 3이랑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 1과 3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1과 3의 x좌표에서는 hx 값이 3이고 h3의 값이 또 3이니까 요 점들을 지나갈 겁니다. 마지막 가로선 4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2에서는 h2의 값이 4고 h4의 값이 0이니까 2,0 요 점 지나가겠네요. 이해할까요? 즉 h 합성 hx인 요 빨간색 함수 아직 안 그린 거예요. 이 빨간색 함수는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동그라미하고 색칠까지 해놓은 이 빨간색 점들을 지나가는 연결된 직선들, 선분들입니다. 따라서 h 합성 hx 이제 마저 그리면 여기까지랑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요 빨간색 그래프가 H 합성 HX인 H 안에 HX를 대입한 합수의 그래프입니다. 따라라란. 이해할까요? 지금 현장에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H 합성 HX랑 X가 같아진 X를 찾으세요. 이면 이 빨강의 그래프랑 Y 는 X 직선의 교점 찾으세요. 하면 되는데 빨강이 아니라 좌변이 한 번 더 합성. H 합성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정말 짜증나죠? 자, 근데 H 합성 HFX인 요 빨간색 함수에다가 HX 한 번 더 합성해도 요 H 합성 X를 빨간색 함수에다가 HX를 대입한 함수다 라고 보면 빨간색 함수는 X의 값이 0과 요 값 사이일 때의 그래프랑 요 값과 요 값 사이일 때의 그래프랑 요 값과 요 값 사이일 때의 그래프가 계속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HX인 하얀색의 함수의 값이 요 값 사이일 때, 이 값 사이일 때 막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데 HX를 H 안에 빨간색의 함수를 대입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하얀색 함수는 대입한 값이 0과 1 사이일 때,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4과 4 사이일 때 따라 달라질 거라서 빨간색 함수의 값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일 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지만 계속 해볼게요. 결국은 이 빨강의 그래프가 가로선 0과 가로선 1, 가로선 1과 가로선 2, 가로선 2와 가로선 3, 가로선 3과 가로선 4 사이에 있을 때의 교점들과의 에서의 함수의 값들만 찍은 다음 그걸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헷갈리니까 각 가로선들과의 교점들에서의 함수의 값을 모두 다른 색으로 찍어볼게요. 그게 더 헷갈릴까 싶긴 한데, 자, 빨간색 그래프가 가로선 0이랑 만나는 교점은 0과 교점 X좌표는 0과 2와 4 세 개입니다. 그죠? H 합성 HX의 값이 X값이 0과 2와 4일 때 요 합성 함수의 값이 0이고 빨간색의 함수의 값 H0의 값이 0이니까 빨강의 그래프랑 가로선 0과의 교점의 X좌표인 0과 2와 4에서는 요 합성 함수의 값이 0일 거라 요 노란색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점들을 또 지나가겠죠? 누가요? 드디어 구하고 싶은 좌변식의 그래프가요. 자, 그럼 빨강의 그래프가 가로선 2라고 만나는 교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까지 요 초록색 4점의 X좌표의 값 정확히 안 구해도 됩니다. 요 4점의 X좌표의 값에서는 합성함수의 값 H 합성 HX의 값이 1이고 H1의 값이 1에서의 하얀색의 함수값이 3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교점의 X좌표들에서의 3번 합성한 함수, 2번이라 말해야 될까? 2번 합성한 함수의 값은 3일 거라 이 초록색 점들에서의 함수의 값들은 3이 될 겁니다. 요 X값에서는 함수값이 3. 요 X값에서도 함수값이 3. 요 X값에서도 함수값이 3. 누구의 함수값? 요 H를 2번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 자, 그럼 빨강의 그래프가 가로선 2랑 만나는 교점 몇 개 있습니까? 또 4개 있죠? 보라색 이렇게 4개요. 요 4점의 X좌표의 값에서는 H 합성 HX가 2라서 H2의 값이 다시 4니까 이 보라색 4점의 X좌표에서는 함수의 값이 4 될 거라 이렇게 되겠죠? 이 4점을 지나갈 겁니다. 거의 다 했다잉. 노랑으로 다시 할게. 가로선 3
7번이랑 만나는 교점이 또 4개고요. 빨강의 그래프가. 요 4점의 x좌표에서는 합성함수의 값이 3이고 h3의 값이 또 3이니까 h합성 hx 역시 가로선 3의 교점에서는 함수값이 그대로 3일 겁니다. 마지막 가로선 4와의 교점은 빨강의 교점 2개고 이 2점의 x좌표에서는 합성함수값이 4니까 h4의 값이 또 0이므로 요 2점의 x좌표의 값, 요 점의 x좌표 값이랑 요 점의 x좌표 값에서는 요 2번 합성한 함수의 값이 뭔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0이랑 어디 갔어? 0이 되겠죠. 자, 그럼 요 합성함수 이제 노란색으로 연결해 그릴 건데 요 3번 합성한 함수, 2번 합성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 노란색과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찍어 놓은 요 색칠한 점들을 지나가는 선분입니다. 선분. 그러니 요 최종으로 찾고 싶은 좌변식의 그래프는 아이고 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요렇게 됐다가 다시 요 점한테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초록한테 올라갔다 보라한테 올라갔다 노랑한테 내려왔다 초록한테 내려왔다. 다시 노랑한테 올라갔다가 보라한테 올라갔다가 초록한테 내려왔다가 노랑한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요 2번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는 노란색 얘입니다. 이해할까요? 요 좌변식의 그래프가 저 노란색. 그 그래프와 y는 x 직선의 교점이 몇 개인지 세세요. 이 말하고 똑같으니까. y는 x 직선은 0,0과 1,1과 2,2와 3,3과 4,4를 지나가는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요렇게죠? 노란색과 보라색 직선과의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겠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서 이해했을까 모르겠지만 결론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확한 식을 찾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한 번 합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어려운데 그 함수를 2~3번 더 합성한 함수의 식과 그래프를 완벽하게 찾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긴 너무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 이 방법은 fx, gx 모두가 선분으로만 그려진 1차 식의 함수들일 때만 쓰는 방법이지만 1차 함수를 합성하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값이 달라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경계가 되는 x의 값에서의 함수의 값들만 찍어 그 점들을 연결한 선분을 그리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자, 이어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마지막 13번 문항입니다. 부교재에 있는 문항의 숫자만 바꾼 문제인데도 우리 학생들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마지막에 한 문제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문제여서 복습을 충분히 안 하여 완전히 본인 걸로 만들지 못하고 아예 시험 시에도 시도를 안 하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서 좀 찍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요. 따라서 fx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진다 라는 거밖에 모르고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gx는 그래도 유리함수인데다가 식을 모두 아는 세로 점근선이 x는 5, 가로 점근선이 y는 1에 분수 위에 붙어있는 개수의 값이 음수니까 2, 4,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로 옮긴 거 이겠죠?
gx의 그래프는 완벽히 아니까 gx의 그래프를 개형만 세로선 5와 가로선 1을 점근선으로 하는 1, 3, 4, 죄송합니다. 2, 4, 4분명 지나가는 그래프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요게 gx입니다. 자, t의 값이 3보다 작은 값이고 t 이상 t' 이하의 x범위에서 f합성 gx의 최소값을 ht라 하고 싶대요. 문제는 어떠한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x범위로 잘라 그래프를 관찰해야 되지만 fx의 식이 완전히 모르고요. 안다 치더라도 유리함수인 gx를 2차 함수에 대입한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모르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히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치환하여 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저 합성함수로 y는 해서 떼어볼게요. y는 f합성 gx 합성함수 계산법에 따라 f 안에 gx를 넣은 함수를 말하는 거죠. gx의 값이 f 안에 대입하는 gx의 값이 t 이상 t' 이하의 x범위에서 얼마의 값에 이 되는지에 따라 그 값을 f에 대입한 합성함수 값인 y의 값이 달라지겠죠. 뭔 소리냐면 t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보다 작은 값이라 하였고 t 이상 t' 이하의 x범위에서의 gx의 값, 요 하얀색 그래프인 gx의 함수값의 범위부터 생각하여 그 값을 f에 대입한 값이 합성함수의 최종값이고 그 값의 최소값을 알고 싶다. 이니까 그럼 이제 gx의 그래프를 t 이상 t' 이하의 x범위로 자를 건데 t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보다 작은 값인 걸 알아서 t'의 값이 5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럼 t 이상 t' 이하의 x범위인 세로선, t와 t' 세로선은 gx의 세로점근선인 5세로선보다 왼쪽에 그어질 두 세로선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t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3보다 작은 값으로 t'의 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t' 두 x의 값은 세로선 t, 세로선 t'는 세로선 5보다 왼쪽에 그어지는 두 세로선. 요 두 x의 값 사이에서의 gx의 값을 관찰하자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만 관찰하자 인 거죠. 그럼 빨간색 그래프의 최대값은 t'에서의 함수의 값인 g't, 최소의 값은 x의 값이 t일 때 gx의 값인 gt이겠죠. 즉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올게요. 밑으로 갈까요? x범위가 t 이상 t' 이하일 때 gx의 값의 범위가 gt 이상 gt' 이하란 얘기예요. gt와 gt'가 얼만데요? 몰라요. t의 값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gx에 x에 t를 넣은 값과 gx에 x에 t'를 넣은 값이 될 텐데 얼마의 값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x값이 변수인 거지 t의 값은 얼마인지 모를 뿐 요 세로선의 값에서의 gx의 함수의 값으로 이 양끝 값은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상수의 상수 gx가 변하는 거죠. 요 양끝 상수의 값 사이에서. 그런데 t의 값이 3보다 작은 값이라서 세로선 3을 한번 생각해보면 세로선 3에서의 gx의 함수의 값이 gx, x에 3 넣으면 2인가요? 이 초록색 세로선과 gx가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값이 2라 요 gt의 값은 t가 3일 때 gx의 값인 2보다는 작고 gx의 그래프가 가로선 2를 가로점근선으로 하는 2, 4, 4분면 지나가는 유리함수기 때문에 gt의 값은 t가 3보다 작아서 2보다 작을 뿐 아니라 가로점근선의 값인 1보다는 큰 값이겠죠. 이 왼쪽 값이 gt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t의 값이 3보다 작다라는 것과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 gt의 값이 1보단 크고 2보단 작은 값이다. 인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자, 그럼 이 왼쪽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과 2 사이의 값이고 gx의 값이 x의 값의 범위가 t 이상 t 풀이 이하일 때 gt 이상 gt 풀이 이하구나. 그럼 요 대입한 값이 gx의 값이 f에 대입한 gx의 값이 gt 이상 gt 풀이 이하일 때 fx의 함수의 값이 합성함수의 값이고 그 값의 최소값을 읽고 싶어요. 그럼 fx의 그래프에 f에 대입한 값이 요 값 이상 이 값 이하일 때 함수의 최대 최소 관찰하려면 f의 그래프를 이제 관찰해야 되는데 아까도 대충 한번 말했지만 f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다라는 건 알지만 대칭축과 꼭지점의 y좌표 X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를 대충 그리고 이 대칭축의 X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 부르고 꼭지점의 y좌표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 불러보겠습니다. fx가 이와 같은 그래프라 칠 때 f에 대입한 gx의 값이 gt 이상 gt 풀이 이하이면 이 fx의 대입한 값이 gt 이상 gt 풀이 이하 사이일 때 fx의 최소값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으로 요 함수의 최소값 ht는 의 값이란 얘기예요. 이해할까요? 따라서 이 gt와 gt프리가 fx의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값인지 대칭축의 값을 끼고 있는 값인지 대칭축의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인지에 따라 gx의 값을 f에 대입한 합성함수 값의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뭔 소리냐면 gt와 gt프리는 얼마인지 모를 뿐이 상수라서 요 f의 x의 자리에 요 양끝값을 대입한 요 양끝값 사이에서의 f의 함수의 값이란 얘기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함수라서 f의 그래프에 세로선 gt와 세로선 gt프리가 만약 fx의 대칭축 세로선 a보다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초록색의 그래프가 잘려질 것이고 초록색 그래프의 함수의 최소값은 gt프리에서의 f의 함수의 값이겠죠. 근데 gt와 gt프리가 만약 a를 이런 식으로 끼고 있다면 요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남는다면 빨간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의 함수의 값이겠죠. 마지막 gt와 gt프리가 대칭축의 x좌표인 a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요 노란색처럼 잘린다면 노란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gt에서의 함수의 값인 fgt 이겠죠. 그게 뭐의 값이라고? ht는 의 값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 ht는 의 값은 정리하면 초록처럼 잘리면 gt프리에서의 f의 값 fgt프리 거나 빨간색처럼 잘리면 a에서의 f의 값 b거나 노란색처럼 잘리면 gt에서의 f의 값 fgt거나 요 셋 중 하나라는 거죠. 언제 1번이고 언제 2번이고 언제 3번이냐면 초록처럼 잘리면 1번, 빨강처럼 잘리면 2번, 노랑처럼 잘리면 3번인데 초록처럼 잘린다 라는 말이 gt프리가 a보다 작을 때 빨강처럼 잘린다가 gt와 a와 gt프리가 쪼로록의 부등식을 만족할 때 노랑처럼 잘린다 라는 말이 gt가 이가 아니죠. a보다 클 때 라마라면 이해할까요? 양끝값에서는
어차피 양끝값의 함수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HT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이 HT에 대하여 가나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걸 알려줬고 가를 보니 HT는이 내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인 게 아니라 두 가지래요. 두 가지. FGT 풀이거나 6이거나 둘 중 하나래. 어라? FGT 풀이거나 상수의 값이거나 둘 중 하나. 쌤은 HT는의 값이 FGT 풀이거나 F의 꼭지점의 함수의 값 B의 값이거나 FGT거나 셋 중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문제에서 말한 가조건에서는 HT는 요 1번 같은 꼴이거나 2번 같은 꼴이거나 라고만 말하고 3번의 꼴은 아예 쓰지 않았죠. 그 말은 다시 말해 3번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t의 값이 3보다 작을 때의 gx의 왼쪽 값인 gt의 값이 3에서의 gx의 값이 2라 t가 3보다 작으면 gt의 값이 2보다 작고 1보단 크기 때문에 gt의 값이 a보다 크게 되면 ht가 요 값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gt의 값이 언제나 1과 2 사이의 값이어서 상수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보다 gt가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HT가 1번 아니면 2번만 남아있습니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A의 값이 GT가 0과 1과 2 사이인데 GT가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없다. 이면 A는 결국 2 이하의 값 1과 2 사이 이 이상의 값이어야겠죠? 즉 GT라는 값이 수직선상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값인데 이 GT의 값이 A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값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우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A가 수직선상에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 A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값은 없으니까 3번의 경우가 지워지겠죠. 이해할까요? 사실은 이런 생각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가조건의 t의 값의 범위와 요 상수값을 보면 b의 값이 6이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이 1보다 작은 t란 얘기구나. 즉 g t프리가 a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가 1보다 작은 t다 란 얘기가 t에다가 1을 넣으면 a랑 똑같아진다. 이고 a의 값이 g3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g3은 gxx에 3을 넣은 아까도 한번 계산했었죠? 2니까 a는 결국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 마지막 경우가 없어진다 여야 해서 a가 2 이상이다 라는 걸 생각했지만 사실 굳이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하도 요 값이 6이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가에서 알려준 1보다 작다 범위면 요 경계 같아지는 값이 1이란 얘기고 a가 g3이니 a는 2겠죠. 이해할까요?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정리할게요. fx가 a가 대칭축, b가 꼭지점의 y좌표인 아래로블록 2차 함수인데 a는 2고 b는 어디 갔어? 6인 걸 알아냈으니 fx의 꼭지점의 x좌표는 2고 꼭지점의 y좌표는 6이다라는 거 알아냈다는 거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다인 건 알지만 얼만지 모르니까 fx의 식을 그래프를 보면서 k 곱하기 xy의 완전제곱 플러스 6이라고 세팅하면 이해할까요? k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겠죠? 이제 나 조건에서 알려준 값을 이용해 k 값이 얼마인지 찾고 마무리 산수하여라. 이겠죠? 자, hy를 7이 알려줬는데 hy는
HT는 T가 1보다 작으면 위에 넣고 T가 1 이상 3 미만이면 아래의 값인데 T, X값이 마일일 때니까 위에 식의 T에 마일을 넣어 F, G, 1을 계산하세요. 이고 그 값이 7입니다. 이 얘기예요. G1은 GXX에 1 넣은 값이니까 2분의 3인가요? 그럼 F 2분의 3을 계산한 값이 7입니다. 이 말이고 fx의 식이 2와 같습니다까지 세팅했으니까 f 2분의 3은 4분의 1k 풀 6인가요? 그 값이 7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 양하고 곱하면 결국은 k는 4겠네. 따라서 fx는 4 곱하기 xy의 전체 완전제곱 풀 6이고 f1의 값은 x에 1 넣으면 10이겠습니다. 이해할까요? 아이고 11번, 13번 문제 모두 어려웠지만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을 잘 하는 것이 핵심인 문항인데 거듭거듭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수를 관찰할 때나 어떠한 식을 관찰할 때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더더욱 뭐가 변수이고 뭐가 상수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t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짜증은 나지만 t의 값은 사실 상수인 거죠. x에 관한 함수로 관찰할 때 x가 변수이지 k 또는 t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얼마인지 모를 뿐이죠. 그러니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세로선이거나 가로선이 되겠고 이 세로선들로 자른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두 문항 풀이였는데도 두 문항을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는 걸 좀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 또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좀 걱정이 돼서 너무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다시 한번 거듭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어찌됐든 2학년 때 배울 수학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과정에서는 XY의 값이 실수라는 전제 하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관찰할 거라서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자르거나 관찰하거나 변형하거나 하는 연습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물론 1학년 때도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습관이 식으로만 계산하려 하거나 대입하려 하거나 식을 이항하여서 직접 풀이하려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수학학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꾸 개형을 그리고 가로 세로선을 그리고 스스로 잘라보고 스스로 변형해보고 하면서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일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2가 되면서 본인 각자 선택 과목에 따라 해야 될 학습량 자체도 늘어나고 과학, 사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질 거라서 많이들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해야 되는 계획들을 소분해 세우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고요. 이걸 도와주는데 쌤도 최선을 다할 테니 2학년 때에도 해야 될 게 많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벌써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못하겠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씩의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볼 수 있도록 쌤도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길어졌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